거야? 이게 변호사 실무의 처음이고 끝이다. 최근 5년간 주요 재판 판결문이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분석문을 제출할 것. 강의는 어쩌다 한 번씩, 성적평가는 판결 분석문 50%, 시험 50%. 강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신다고요? 그럼 판결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서 해. 약 한 달 전, 모 로펌 건물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죽었다. 여성은 모 정치인에게 강간당했다 주장했고, 대박. 미치겠다. 정치인은 로펌 변호사에게 이 건을 의뢰했다. 변호사와 여성은 로펌 회의실에서 만났고, 그날 밤 여성은 로펌 옥상 정원에서 추락해 사망. 공교롭게도 여성이 추락한 순간 변호사는 퇴근을 하고 있었고, 이때 건물을 나서던 변호사는 여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변호사는 여성이 추락하기 전 옥상 정원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자살 교사 방조죄.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252조 제2항. 변호사에게 자살 교사 방조죄를 물을 수 있을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저 여성을 저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자살 교사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할 교사와 자살의 방조는 어떤 차이가 있지? 모르면 검색하거나 책을 봐서 읽어도 돼. 자살의 교사란 자살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자살의 방조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방법은 불문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저 변호사의 제목은 어디에 해당하지? 자살 방조죄 아닐까요? 여성이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는 건 자살의 결의가 있다는 뜻이고 변호사가 여성을 몰아붙인 것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자살 방조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교사죄에도 해당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 여성이 자살 의지가 없었는데 변호사의 대화 때문에 자살을 했다면 자살 교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방법은? 여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방조했다고 할 수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정반대의 대화인지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요. 근데 저 때 무슨 얘기 아닙니다. 저 여성이 저곳에 간 이유가 자살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경찰 조사에선 유서도 없었다고 하던데 자살이란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그렇다고 뭐 타살은 아니잖아요. 누가 밀었을 리도 없고요.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해도 변호사는 절대 아닙니다. 여성이 추락한 순간 변호사는 일증 현관을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동영상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교수님은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끝내주는 판결이 있었지? 세린그룹 고만열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건인데 그런 거 있었어? 한심하네.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앉았어? 검색해봐. 1심은 고만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3,245억 원 중 700억 원을 유죄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2조 원 중 5천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6년을 선고. 하지만 2심은 달라졌지? 네. 고만열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2조 원대 분식 회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조를 해먹었는데. 2조를 해먹었는데 무죄. 거기서 포인트는? 이건 회계 담당자들이 포인트네요. 고 회장은 회계 담당자들이 한 일이지 나는 몰랐다로 일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막 쓸 땐 무조건 남의 이름으로.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는데 라고 하며 무죄가 되니까요. 그래. 1심은 징역 2년이었지만 2심에서 뒤집혔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서 회장은 얼마 전 그룹 회장직에 복귀했고, 1심이 뒤집힌 이유는 피해를 입은 자회사들이 회장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절절한 탄원서를 냈고 서 회장은 피해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 더해서 경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를 강조해서 받아낸 집행유예였지. 내가. 대박.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2천억 원 탈세했는데 집행유예 받은 코리아 유통 강 회장 건이요. 1심에선 징역 2년, 2심에선 그 돈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거였다라는 주장이 먹혀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교수님이 하신 거네요? 내 별명이 설거지꾼인 게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런 의뢰인들의 1심을 준비할 때 하는 말이 있다. 1심은 법정 구속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그게 임팩트도 크고 제대로 벌을 받는 것처럼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다 대중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당신에 대한 분노를 잊을 때쯤 2심으로 집행유예 받고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은 당신의 1심만 기억하니까요. 두 번째 시간에 나눠줬던 주요 재판 판결문에 대한 분석 및 요약하기. 아직까지 안 낸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교수님, 양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주까지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좋아. 이번 주까지. 단, 이미 약속된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최고 점수는 B. A는 없어?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오는 거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다들 잘 지냈나? 아, 최 의상이 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 교수님께서 주신 주요 재판 판결문이요. 분석하고 요약하다 보니 결국 그건 교수님께서 승소한 재판들이던데요. 주로 승소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완패하신 건 없나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10년 전 웅주시 우분남매 살인 사건. 사람들은 김동구 사건이라고도 불렀죠. 2012년 9월 17세 전나정을 강간 살해한 용의자로 의붓오빠 김동구가 긴급 체포됐던 사건. 워낙 시끄러웠던 일이라 다들 기억할 겁니다. 당시 용의자 김동구의 변호를 담당했고 재판에서 패했던 국선 변호인이 바로 교수님이셨고, 김동구가 10년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서 이겼던 담당 검사는 현재 TK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계신 서준명 교수님이셨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잘 봐. 잘 보고 네가 몰랐던 걸 깨닫도록 해. 좋아. 5분 줄게. 당시 사건 검색하고 각자 정보 습득해. 그래야 질문할 게 생기겠지. 아, 참고로 최근에 자살한 노병출도 내가 잡았어. 내가 결국은 범인을 잡아놓았지.
그럼 5분에 해보자고. 그렇다면 그때 교수님께서 김동구의 무죄를 주장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1년 후 노병출이 잡히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의 무죄 주장이 맞긴 했지만 재판 당시에는 모든 정황과 증거가 김동구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모든 정황과 증거는 김동구가 범인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에 김동구가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확실하게 충돌했으니까 난 피고인을 믿었고. 아니지. 김동구가 자기 입으로 전나정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었지. 심지어 수감자들한테까지 자백했던 증언이 있었고 말이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이고 바다를 버렸다고 해. 경찰이 밤샘 조사를 핑계로 김동구를 못 자게 했고 눈에 띄지 않는 신체 부위를 골라 때리는 폭력 행위까지 가했던 것. 거기에 구치소 수감자들에게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이 드러났어. 김동구는 수면 부족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자포자기, 허위 자백을 했던 거야. 그것도 아니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지. 오히려 오락가락 진술이 바뀌는 바람에 스스로 신뢰를 잃기까지 했잖아. 교수님,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후속 조치나 조사는 없었나요? 경찰은 부인했어. 김동구는 야간 조사에 적극 동의했다. 가혹행위는 없었다. 몸의 상처는 자해의 결과다. 담당 검사로서 김동구를 직접 조사할 땐 어떠셨나요? 검사를 하다 보면 말이야. 이게 감이 확 올 때가 있거든. 아, 이놈은 범인이다. 이놈은 아니구나. 김동구는 전자. 아, 이놈은 태생적으로 더럽다. 하지만 아니었잖아요. 1년 후 김동구가 무죄로 나왔다는 건 결국 교수님 감이 틀렸단 증거 아닐까요? 그래, 맞아. 틀렸더라. 어? 인정. 나는 내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니까. 근데 아닌 거는 끝까지 인정 안 해. 왜?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난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고 여기 다시 돌아온다. 와, 진짜 사람 안 바뀌네요. 대단하세요, 서준명 씨. 여전히 예의가 없네, 나세령. 노병출은 어떻게 잡으셨죠? 다른 혐의로 입건된 노병출을 조사 중에 알아냈다. 그뿐인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팩트 그대로. 그건 대외비행. 노병출도 인권이라는 게 있고 노병출 본인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던 과정은 그 역시 대외비행. 이거 너무 나한테 집중됐는데 우리 오 교수한테 질문 좀 하지 그래. 어? 이거 폐잔병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이 자리를 만든 최윤상.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재판 기록을 보니 교수님의 준비가 과연 철저했던 건가 의문이 들던데요.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증인들마저 김동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준비를 제대로 하신 건 맞습니까? 너무 맥없이 패하신 것 같던데. 알고 있어. 내가 왜 졌는지. 그걸 공찬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했어도 질 수 있는 게 재판이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안 드나 보지? 칼. 칼에서 나온 건 전나장의 혈흔과 김동구의 DNA 3개의 지문이었지. 하나는 김동구, 하나는 현장에서 칼을 수거했던 경찰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남은 지문 하나가 있었지. 신원 미상의 지문. 에이, 이봐요 오수혜 변호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신원미상 지문에 너무 집착하시는데 그런 경우엔 그 지문이 누구 거든 전혀 상관없어. 용의자 김동구의 지문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끝. 끝이 아니지. 그 신원 미상 지문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고 그랬다면 무고한 김동구가 범인으로 몰려 형을 살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럼 오변이 끝까지 파보지 그랬어. 김동구 변호인은 내가 아니고 오변이었잖아. 누군가에겐 인생이 달렸던 문제였습니다, 서준명 교수님. 하지만 그 신원 이상 지문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어디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뭐야, 지가 김동구야 뭐야? 그 칼에서 아무리 김동구 지문이 나왔다 해도 그 신원미상 지문이 누구 건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렸다는 건 누구야? 누구냐고? 뭐가? 뭐가 누구야? 김동구가 형을 살기 시작하고 1년 후 김동구의 무죄 가능성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직전 하필이면 선배가 다른 건으로 조사 중이던 노병출이 범인으로 밝혀졌지. 모든 건 자신이 한 거다 술술 자백하면서 죄 없는 김동구를 범인으로 만들고 그걸 무마하려고 노병출까지 범인으로 만든 사람. 선배는 아니야. 선배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니거든. 분명히 누군가 있어. 누구야?